안녕하세요. 22년 7월 6일입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 요약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점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다가 파동 원리에 대한 또는 출발에 대한 발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요즘 세간의 화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또 다시 복습 차원에서도 그렇고 언급을 해야겠다. 또 내지는 결국은 자료로서 아카이브로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64쪽입니다. 의사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의사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다. 그 환상이 치료를 효과를 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다. 또 내지는 옛날엔 의사가 없을 때는 병원이 마을에나 한 군데밖에 없을 때는, 즉 귀할 때는 그 귀한 것 때문에 효과를 냈어요. 옛날에는 군것질거리도 없어서 뭘 먹어도 맛있었는데 지금은 그 음식을 다시 찾아서 먹어도 그 맛을 못 내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결국은 상대적인 거다. 파동원리의 치료 원리는 뭐냐? 1등을 2등으로 만드는 거죠. 1등을 2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등이 1등이 되게 하는 거죠. 즉, 침을 더 아프게 해서 아픈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또 내지는 아픈 것에 대한 관심을 침으로 돌린다. 이게 침이나 한약이 낳는 원리예요. 좀 전에 우리 오신 그 사모님께서 우리가 통전으로 미용실에서 했더니만 피부 마사지 샵에서 입술 주변이 찌릿찌릿한 증상들이 남았다.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여쭸더니 그거는 통전 효과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어떤 부분에서 약 먹고 나서 배탈이 나요, 설사가 나요, 뭐 또 한약 먹고 나서 머리가 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떤 약이나 침이나 어떤 자극의 효과는요 부작용도 효과다, 변화가 효과다. 예를 들면 허리가 아팠는데 침 맞고 나서 허리가 안 아파지면은 좋아진 거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허리가 더 아파지는 것도 효과다. 또는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어깨가 더 아파요, 안 아팠던 배가 아파요 라는 것도 치료의 효과다.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으로 대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났더니만 뭐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그 부작용도 코로나에 대한 해결책이다, 치료책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뭔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 특별함이 특별한 게 아니다. 인체 파동 원리의 치료 효과, 낫는 원리는 결국은 순서 싸움인 거죠. 1등을 2등으로 만들면 된다. 정치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당과 야당. 그래서 결국 야당은 뭐예요? 여당을 끌어내리면 되잖아요. 끌어내린다는 의미는 그런 실책을 부각시켜서, 또 내지는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지적을 부각시켜서 여당의 지적을 상쇄 내지는 감쇄시키는 이런 관점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 또 의학의 출발이 우리가 샤머니즘, 무교 또는 무당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결국은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 이런 불가사의한 부분들은 모두 신의 영역으로 귀속을 시켰잖아요. 신과 교류하는 사람,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또는 신통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말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이 결국 치유 효과를 낸 부분들이죠. 너는 3개월 안에 죽을 거야. 그럼 그 말에 감화를 받아서 죽는 거고, 왕이 될 거야. 그 말에 감동을 먹어서 왕이 되는 거죠. 그 의미는 결국 그 신통력이 있는 도사나 왕이나 제사장의 그 신적인 권위가 커서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대상 상대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그 사람의 믿음, 맹신이 결국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들이다. 제가 치료 효과를 따지고 하면요, 제가 지금 제 2022년 7월 6일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파동원리적 또는 세상적인 지식, 식견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20년 전에 파동원리를 처음 접했을 때의 수준에 비하면은 진짜 100배 이상의 위치에 있지만은 치료 효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무당일 때가 효과가 더 좋았다. 그때는 말 그대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즉 하룻강아지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하룻강아지라고 한다면 범이 무서운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짖지 않죠. 근데 하룻강아지 시절에는 범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범도 제압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 확신 또는 그것이 또 상대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의 말이 결국 권위가 되는 동시에 그 권위가 나한테 감정이입이 됨으로 인해서 나도 똑같은 효과를 낸다. 그러니까 의사가 없던 시절, 귀하던 시절에는 의사 얼굴만 봐도 낫는 시절이 가능했던 부분들은 그만큼 의사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이 병을 고친다. 저는 인체파동원리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는 뭐예요? 이런 불가사의한 영역들이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의 영역으로, 형이상학적인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신의 권위가 무너진 거죠. 아, 이게 신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아니었구나 라는 차원이 되면서 결국은 이런 종교인에 대한 또는 의사에 대한 또는 선생님에 대한,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에 대한 믿음 또는 부모에 대한 의탁하는 마음들은 절대적이었잖아요. 부모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그런 시절에서 결국은 상대가, 부모가, 선생님이 또는 의사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순간 결국 치료 효과도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의약 분업이 되면서 이런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의 성분,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 국민의 알거리적 측면에서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못 모르고 먹었던 약, 그거 무슨 백색알이었는데 그 약 하나만 먹으면은 만병통치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약 성분 처방전을 보니까 이거였네. 그 순간 뭐예요? 에게게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에게게게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안 낫는다. 낫을 것도 안 낫는다. 결국 치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약 효과, 가짜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도 약의 효과인데, 현재는 또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는 이 약의 효과를 가짜약이었다 라고 폄하해 버리잖아요. 근데 실제 제가 임상을 30년 이상 해온 관점에서는 이런 백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의 양약들이 가지고 있는 치료 효과가
100%로 효과를 가지고 세상에 출시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몇십 프로, 1, 20% 또는 3, 40%만의 효과만으로도 대단하다라는 현실을 비춰본다라고 했을 때는 10명 중에 3명을 진짜 약의 효과로 고친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또 3, 40%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의사에 대한 믿음 또는 본인 스스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이냐에 따라서도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고, 또 내지는 상대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인해서도 낫는다. 또 내지는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이때까지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에서 비춰봐도 다 나사요, 100%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위안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도 그렇게 아팠던 통증이, 또 죽을 것 같은 통증이 봄눈 놓듯이 사라지기도 하는 부분들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침이나 약만이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도 효과를 낸다. 뭐 암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둡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환자를 보기 전에 뭐 집에서 온 전화를 우환을 접하고 나서 표정이 어두웠는데 환자가 보는 느낌에서는 내가 진짜 심각한 병에 걸려서 회생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의사의 표정이 저렇게 어둡거나 목소리에 저렇게 힘이 없는 거구나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 환자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의사의 표정이나 말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환자도 또는 보호자도 또는 그 의사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관점에서 물방울 하나가 호수에 떨어진 부위에만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호수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에서는 그 병만이 아니라 그 병을 대하는 본인 또는 주변 사람, 가족 또는 시술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거다. 이런 모든 영향 또는 그런 나비 효과들을 인해서 좋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뭐 의약분업에 있어서의 또는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아는 게 힘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 못 모르던 시절, 그냥 약이 귀하던 시절, 의사가 귀하던 시절에 그냥 약 하나를 줬던 그 약이 만병통치 효과를 냈던 그 시절이 아련히 그리우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68조 그 질문 중에 그 사기꾼이 뭐가 사기꾼이냐 이런 관점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사기꾼이다. 안 되는 거는 쏙 빼놓고 되는 경우만 갖고 큰 소리 치는 게 사기꾼이다 라는 부분들. 그 조용원 님의 쓴 도사열전에 보니까 우리가 돌팔이도 결국은 주특기는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팔이한테 놀아난다 하지만은 또 놀아난다는 의미 속에서는 뭔가의 효과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냐. 전에는 제가 파동원리를 접하기 전에는 그런 거에 휘둘리는, 제가 제천에 왔을 때도 구인사 근처에 아주 유명한 야매 침쟁이가 있는데 침도 아주 무지무지 아프게 놓더라. 그런데 거기 가면은 아주 표현이 그렇지만은 안전뱅이도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콧방귀를 끼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제가 파동원리를 접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그분한테 가서 사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 치료를 내는 것은 정통적인 의사들만의 치료 영역이 아니다. 또는 의학이 있기 전부터 샤머니즘, 무당 또는 신통한 도통력으로도 낫기도 했다. 또 내지는 할머니 손, 엄마 손이 약손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애절한 사랑이 낫기도 했다.
또 내지는 불교에 기여한다든지 또는 안수 부흥 목사님한테 간절히 내 가족의 아픔을 맡기는 그 애절함이 병을 고치기도 했다라는 부분, 또는 백일기도, 천일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낫기도 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세상에는 어떤 한 가지 치료법만이 만병이다, 만능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곡식 또는 하나의 씨앗이 생명력을 움튀어서 추수를 거두기까지에는 따사로운 햇빛 또는 폭염 또는 비바람이 결국은 씨앗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위험 요인으로도 작용하지만은 그런 위험 요인이 연단이라든지 시련,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생명력을 움키우는 자양 강장의 효과를 내는 측면에서 또 본다면은 결국은 세상의 모든 비바람도 치료다라는 관점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의학이, 과학이, 문명이 발전해서서 이제는 전문가의 영역이 이제는 상식의, 전문의 영역이 상식의 영역이 돼버렸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병에 대해서 그 병의 전문가 의사들만이 아는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인터넷만 치면은 그 병의 모든 경과라든지 예후를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아는 게 힘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안한 물에 빠진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로지 상대에 대한 간절함, 믿음, 신념, 맹신이 병을 고쳤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아무리 명의를 만나도 이제는 판단하게 되고 자를 재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썩은 새끼줄도 동아줄로 알고 매달렸을 때 낫는데 오히려 동아줄을 썩은 새끼줄로 알기 때문에 낫을 것도 못 고친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직접 자세한 내막은 듣지는 못했지만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뭐 부자병법에 나오는 체험담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아주 한남동 또는 뭐 방배동 이런 아주 잘 나가는 재개발 지역의 그런 딱지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나서도 확신이 없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얘기를 듣고 계약금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했더니만 결국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은 그런 아픔, 과거의 시련이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더 굳건히 설 수 있었다라는 부분, 또 내지는 그 전문가에게 무조건 휘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누가 서 있어야 되느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제대로 알려면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어설프게 알 거라면은 확실하게 상대한테 맡겨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안 되는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알려면은 제대로 알아서 나의 기준 잣대를 바로 가지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설사 뭐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를 믿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추종하고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식견, 안목을 가지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독립하게 되고 어느 누구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기 중심만,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